자, 확률과 통계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합법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수학 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건데 또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수학 하에서 이제 합법칙이 나오는데 수학 합법칙은 두 사건의 예비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학생이 있는데 동탄에서 대전으로 가요. 그래서 버스를 타는 경우 세 가지, 그게 A 사건. 전철을 타는 경우 그게 B 사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허리를 잘라서 상체는 버스를 타고 하체는 전철을 탈 수 있나요? 그거 없다 그랬죠. 그래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를 얘기해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거나 이거나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쪽을 선택하면 세 가지 사건이 종료를 하고요. 아래쪽을 선택하면 두 가지 사건이 종료해요. 종료한 사건끼리는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곱법칙은 이런 거죠. 하나의 큰 사건 내에 작은 두 사건의 예비가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이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동탄에서 대전을 갔다가 부산을 가요. 동탄에서 대전 가는 건 세 가지,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거는 또 두 가지 이렇게 있어요. 사건이 부산까지 가야지 사건이 종료하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종료하지 않은 것끼리는 곱하고요. 사건이 종료한 거 아까 합법칙 같은 경우는 그냥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동탄에서 대전한 거 세 가지, 대전에서 부산한 건 두 가지, 그래서 여섯 가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필기를 해 두십시오. 하나의 큰 사건 내 작은 두 사건의 예비가 연달아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곱법칙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순열이요. 순열은 다시 설명드리면 서로 다른 ABC에서 서로 다른이에요.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나열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AB, BC, CA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열이니까 BA도 다른 거고 CB도 다른 거고 AC도 다른 거죠. 그래서 노가다 띄어서 여섯 가지 이렇게 돼요. 솔브 1. 솔브 2는 공식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죠. 이거는 3, 2, 여기가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퍼뮤테이션 공식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n은 r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요.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이쪽도 필기 하셨나요? 제가 시간 드렸나요? 안 드렸으면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아시는 거라서. 그리고 순열에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순열의 공식 두 가지인데 여기 1번이 아니네요. 이제 여기가 1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식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경우예요? n이랑 r이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n 팩토리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개수가 뭐예요? r개라는 거죠. r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증명할 때만 써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됐죠? 잠깐 표시만 하시고 넘어갑시다. 화면 멈추세요.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합은 서로 다른 ABC에서 서로 다른 ABC에서 두 개를 선택만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두 개를 선택. 그거는 두 개 선택한다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투명 바구니라고 그랬죠? 투명자입니다. 투명 같은 투명 바구니예요. 바구니 같은 투명 바구니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A, B, B, C, CA 그래서 얘네들이 바구니에서 둥그는 거죠.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됐죠? 그거를 뭐냐면 3C2라고 하는데요. 이 3C2는 공식이 없어요. 자기 공식이. 그래서 우리가 퍼뮤테이션 공식이 아까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나열이라고 했죠. 이게 순열이 점점 그건 뭐예요? 3P2죠. 이렇게 3P2가 되네요. 됐죠? 3P인데
여기 두 개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를 한번 나열해봐요. 나열한 게 이 팩이죠. 그게 뭐예요? 얘랑 같아요. 그래서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죠. NCR의 R팩이 NPR이더라. 그래서 NCR은 공식이 없어서 NPR의 R팩 얘 넘긴 거예요. 그걸 대신 이용해서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 공식이 유도가 됐고요. 그리고 NPR이 증명할 때 요 공식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NC0 서로 다른 N개에서 아무것도 선택하는 거 한 가지, 다 선택하는 거 한 가지, 서로 다른 N개에서 하나 선택하는 N가지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필기할 시간 나중에 드릴게요. 이거는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게 뭐야? 3C2인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AB, BC, CA가 되고 C가 되고 A가 되고 B가 이렇게 돼요. 이 개수랑 나머지가 이제 C잖아요. 이 개수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C1이라는 거예요. 3C1이 3C 3-2죠. 그래서 공식이 유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다는 뜻이죠. 두 개를 선택하는 거나 나머지를 선택하는 경우에서는 같더라. 모두 세 가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그때 잠깐 설명했듯이 파스칼이에요. 파스칼. 파스칼의 삼각형 정리예요. 정리인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n-cr이고 n-cr-1인데 얘랑 얘랑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된다고요. 얘랑 얘랑은요 1 차이가 나야 된다 그랬죠. 그거를 더한 거는 이 같은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플러스 1 한다. 그래서 n 하고요. 1 차이 나는 거 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큰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랬죠. 됐죠? 잠깐 화면 멈출 테니까 필기를 해 주십시오. 네, 됐죠? 그리고 여기 특강 1번, 특강 2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3번, 4번도 마찬가지로 풀어보십시오. 저는 원순이어서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원순열입니다. 원순열은 이제 원형의 배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원탁에 배열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요 밑줄 잠깐 끄시면, 잠깐만요. 얘기해 드릴게요. 자, ABCD를 일렬로 나열을 할 때 ABCD, BC, DA, CD, AB, DA, BC가 서로는 다른 배열이지만 밑에 그림처럼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 회전하면 모두 일치한다. 이거를 같은 배열이라고 하고 이 경우의 수를 같다고 놓고 푸는 거죠. 그래서 원순열의 공식이 원래는 NPR이고요. 이게 직순열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이 R이 뭐냐면요. 배치하는, 원탁에다가 배치하는 개수 있잖아요. 그걸 나눠주면 겹치는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 ABCD를 나열하는 게 직순열이 4팩이라고 하잖아요. 직순열이 4팩이라고 하면요. 이제 요 공식을 사용하면 4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나가니까 4P4죠. 그리고 요 4를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 팩토리얼이 아니에요. 그대로 이렇게 내리세요. 그 표시를 여기다 한 거야, 제가. 내리면 이제 배치하는 개수라고 써있죠. 예? 그래서 이 겹치는 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이쪽이 원순열 공식입니다. 배치하는 개수.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n이랑 r이랑 다를 때 이 공식을 쓰고, n이랑 r이랑 같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npn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배치하는 요 n에 대해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요 n에 해당되는 거 밑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얘가 이제 n-1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npn은 n팩이 되고 n이 돼서 n-1팩 된다고 합니다. 됐죠? 겹친다. 겹치는 거를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눠줘야 되는 거는 배치하는 걸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면에 나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필기를 하십시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원탁에 배치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꼭 해결해 보십시오. 자, 개념 익히기 잠깐 볼까요? 세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는 건 뭐예요? 3팩이죠. 네, 세 개의 문자를 세 개를 원형에 나열을 해요. ABC를 이렇게 나열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P3이고 원에 나열하니까 3을 밑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는 위에가 3팩이고 이게 3이 되니 뭐예요? 2팩이 되죠. 그래서 공식이 있었잖아요. n-1팩 있죠. 그래서 3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2팩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푼다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 다시 넘어와서요. 이제는 원이 아니라요. 사각형, 삼각형 뭐 그렇게 돼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밑에로요. 자, 요거는 이제 정사각형에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정사각형에. 그래서 이제 원이라고 간주를 하고 이제 원탁에 나와야 되니까 n-1팩이죠. 그래서 이제 8-1팩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여러분이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거랑 다르냐라는 거죠. 다르죠. 왜냐면 여기에 앉으면요. 오른쪽에요. 이쪽 오른쪽에 이쪽 이 사람이 이쪽 보고 바라보고 있다고 치면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고요. 여기는요. 왼쪽에 모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구별이 돼요. 그래서 원순열로 취급하고 구별이 되는 그 개수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를 이렇게 2를 곱해주면 이 원이 아닌 식탁에 대해서 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는 다시 설명하지만 요건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고요. 얘도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죠. 그래서 두 개가 같고요. 얘랑 얘랑 같고요. 또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다 같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건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근데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모서리 있죠. 얘도 오른쪽에 모서리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면요. 식탁 안쪽으로 이렇게. 근데 얘랑 얘랑은 다른 게 뭐냐면 긴 변의 모서리고요. 좀 여유로운 모서리죠. 여기는 바로 옆에 모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좀 까칠하다 생각하면 돼요. 까칠한 애들이 그 원탁에 나열한다 그러면요. 자리가 네 가지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곱하기 4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이제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똑같이 6개니까 원탁이라서 6-1팩 하고요. 요거랑 요거랑 구별이 되죠. 왼쪽에 바라보는 오른쪽에 모서리 있고 왼쪽에 모서리 있고 얘랑 얘랑 같은 게 뭐예요? 얘죠, 얘. 맞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죠? 얘랑 얘랑 같고. 그래서 구별이 되는 건 두 가지예요. 되셨죠? 그리고 이제 나르고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풀지 위에처럼 그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헷갈려요. 이렇게 가르치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구별이 되는 구분이 되는 자리를 해주시면 돼요. 얘는 구분이 2개 되고 얘는 4개 되고 2개 되고 됐죠? 자, 이게 이제 나르고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이라고 써놓으세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원탁이라 생각해서 8-1팩 하세요. 8-1팩 하고 이제 얘랑 얘랑 구별이 되냐? 구분이 되죠. 얘도 다르고 얘도 달라요. 얘랑 얘랑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죠. 얘는 얘랑 얘랑요. 얘는 왼쪽에 장변에 모서리가 있고요. 얘는요 단변에 모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도 구분이 되고 얘랑 얘랑 구분이 되고 다 구분이 돼요. 그럼 얘랑 얘랑 구분이 되면 당연하죠. 얘 왼쪽에 모서리 있고 얘 오른쪽 모서리.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게 8개예요. 그래서 8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는 X 표시하시고 해보세요. 그리고 밑에는 요 내용 필기를 하십시오. 잠깐 한번 멈추세요. 자, 18페이지 개념 익히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멈출 테니까 잠깐 여기를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됐죠? 한번 멈추세요. 그리고 필수예제 01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러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학생들이 이웃하다. 그러면 3명의 여학생끼리 이웃하니까
보자기를 씌운다 그랬죠. 이렇게 보자기를 씌워요. 그러면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그러니까 6개 있으니까 6-100 원탁의 나열하니까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학생끼리 자리 바뀌는 거 300.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720개 나왔어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남학생은 뭐예요? 남학생은 이웃해도 오케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면 여학생의 반대인 남학생 먼저 배치라고 그랬죠? 먼저 배치한다. 남학생을 먼저 배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학생을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걸 하기 전에 직순열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직순열에서 원탁이 아니라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남학생을 먼저 배치하죠. 그래서 5팩이에요. 그 다음에 남학생 배치한 다음에 자리가 뭐예요? 6개죠. 6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여학생을 배치하는 게 직순열이에요. 맞죠? 근데 이제 이 원순열로 생각을 해보시면 남학생을 처음에 원탁에 배치를 할 때 뭐예요? 5-1팩 원순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자리가 몇이에요? 여기는 6자리지만 이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이렇게 끝이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6개가 아니라 5개예요. 5개에 3개를 선택해서 여학생을 배치를 해요. 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구별을 해야 돼요. 직순열이랑 원순열이랑 두 개를 구별해서 비교하고 요 숫자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요 부분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저 위에 여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는 남학생은 이웃해도 좋다. 오케이. 그리고 남학생 먼저 배치한다. 이것도 써두세요. 잠깐 화면 멈추시고. 그리고 필수예제 01번 꼭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17번 잠깐 설명할게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17번. 자, 중요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의 원탁에 둘러싸이는 경우를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있었어요. 자, 2번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저 위에 필수예제 01번에 1번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를 하나로 보자기를 씌워서 묶은 다음에 그리고 뭐예요? 보자기를 묶으면 뭐예요? 이렇게 묶었다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묶었어요. 나머지 가족이 몇이에요?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럼 뭐예요? 5-1팩 이렇게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위치 바꾸는 거 이렇게 계산하죠. 2번은 쉬워요. 근데 1번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마주보고 앉는 경우를 구하라 그러면 할아버지를 먼저 배치를 해요. 원탁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배치를 하는 게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순열이라는 게 회전하면 같은 걸로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여기 배치하나 여기를 배치하나 여기 배치하나 여기 배치하나 경우에서는 동일해요. 그래서 왜 일이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할아버지를 배치를 했죠. 할머니를 배치를 해야 돼요. 여기. 그래서 할머니를 배치를 하면 그건 1이에요. 왜냐면 할머니는 할아버지 앞에만 반드시 배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1이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배치가 완료가 되면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잔열 배치가 4팩이에요. 왜냐면 원순열이 깨져요. 열이 깨진다. 되셨죠? 원순열이 깨진다. 이걸 써놔요. 원순열이 아니라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직순열이 된다요. 되셨죠? 잠깐 요 부분까지 필기를 잠깐 화면 멈추고 해주세요. 자, 원순열이 깨진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위에서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학생을 이웃해도 좋고 남학생을 먼저 배치하죠. 그래서 처음에 남학생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이때는 원순열이 들어가요. 근데 남학생이 여기가 이제 얼굴에 점이 있는 학생이라고 쳐요. 여기에 남학생이. 그러면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배치가 들어가면 배치를 하면 무조건 원순열이 깨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5인 이유가 이건 뭐 하나 빼야 돼야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자리가 이제 5개고 거기에 3명을 선택해서 나열하는데 여기 자리랑 여기 자리랑 달라요. 원준열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직순열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주보고 앉는다고 해요. 그러면 할아버지를 배치할 때는 할아버지 배치하고 회전하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1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할머니를 배치하면 할아버지 앞에 배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배치가 됐기 때문에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순율이 깨져요. 그래서 4자리가 남죠. 그래서 자녀를 배치하는 게 4팩이에요. 그러면서 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면요. 솔브2예요. 자녀를 먼저 배치하는 경우죠. 그래서 자녀를 처음 배치하니까 4-S 원순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로는요. 원순율이 깨져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배치를 해요. 그게 사시 일이거든요. 그래서 4가지. 할머니는 아까 같은 이유로 할아버지를 배치를 하잖아요. 할버라고 할게요. 할버를 배치를 하면 할머는 여기에다가 배치가 돼야 돼요.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1이 돼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되셨죠? 중요합니다. 필수예제 02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필수예제 03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03번 자 문제 읽어보세요. 4개의 영역이고요. 색깔도 4가지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운데 칠하는 건 4가지, 그리고 바깥에 칠하는 거 원순열이니까 3-S 1팩, 그래서 8가지 이렇게 구했는데요. 자, 이거는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영역이랑 색을 구별해서 영역은 4가지, 색이 4가지예요. 그래서 이 위에 문제를 똑같이 선택을 할게요. 풀어볼게요. 자, 처음에 색 선택을 먼저 해요. 4가지 색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운데 칠할 색깔을 선택하고 나머지 칠할 색깔 선택을 해요. 어차피 얘는 3C3은 1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한 색깔을 칠하죠. 경우의 수는 뭐 1이죠. 원래 이 색 선택을 할 때 가운데 칠할 색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칠할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색 선택을 덩어리를 이렇게 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해서. 그러면 얘는 뭐예요? 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맞죠? 덩어리를 이렇게 3가지, 하나 3가지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칠할 수 있는 게 1가지죠. 이 3가지 있잖아요. 테두리에 칠하는 거는 원순열에서 3-S 1팩 돼요. 됐죠? 네, 퀘션이 문제가 달라요. 영역은 4개, 동일하게 위에랑 동일한데 색이 7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칠할 색을 선택을 해요. 7C4. 4개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4개가 선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들 중에서 3개 하나로 분리를 하래요. 4C, 3C. 그 다음에 4C 분리한 거 칠하는 거기까지 3C3은요 3-S 1팩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7개 중에서 그냥 여기 칠할 색깔 있잖아요. 가운데 칠할 색깔,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CC. 그리고 나머지 6개 중에 요 테두리에 이렇게 선택을 해요. 6C3. 그 다음에 얘 칠하는 거 1가지, 얘 칠하는 거 3-S 1팩. 이렇게 계산하셔도 답은 동일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필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되셨죠? 퀘스천 2예요. 자, 이거는 영역이 7개고 색깔이 7개예요. 그래서 영역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색깔 7개를, 색 7개를 어떻게 해요? 하나, 3개, 3개 이렇게 나눠야 돼요. 7C, 6C3, 3C3. 예, 이 분할이라는 개념은 같은 투명 바구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투명 바구니에 이렇게 놓는데 얘랑은 겹치죠. 그래서 200분의 1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뒤에 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날려가지고 교과서라든지 해설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헷갈리기만 해요. 그래서 이게 날라가더라도 곡식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2팩. 요것 때문에 2팩 되는 거예요. 겹친다고 그랬죠. 분할해서. 그러고 나서 7C를 칠하는 거 1가지. 그리고 요 2는 뭐냐면요. 요 3가지를요. 3가지를 안쪽에 칠할 거냐, 바깥쪽에 칠할 거냐, A 패스 쪽에 칠할 거냐, 바깥쪽 B 패스 쪽에 칠할 거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예요. 그래서 A, B에 칠할 거냐, B에 칠할 거냐, 이 서로 다른 2개를 짝짓기를 하는 거죠.
그건 2팩이죠, 2팩.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선택을 했어요. 얘를 안쪽에 칠하기, 여기를 바깥쪽으로 칠하기로 선택을 했고요. 안쪽으로 칠할 때는 뭐예요? 원순열이죠. 그래서 색깔 이렇게 칠했어요. 이렇게 칠했죠. 이게 이제 어려운데요. 이게 칠하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다 구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원순열이 깨져요. 원순열이 깨져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바깥쪽을 칠할 때는요. 원순열이 깨지기 때문에 3픽이 돼요. 아시겠죠?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빨간색 기준에 빨간색의 왼쪽이랑 빨간색 오른쪽이 다르잖아요. 아까 전에 할아버지 할배 배치한 것처럼 다르잖아요. 할배를 배치하자마자 기준이 생겨가지고요. 할배 왼쪽이냐 할배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순열이 회전하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왼쪽이나 오른쪽이. 그래서 이게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원순열이 깨져서 이 다음 거 칠할 때는 그냥 직순열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18페이지 추가 설명 드릴게요. 아까 개념 익히기에는 밑에 그림이 없었죠. 자, 요거 아까 그 전에 할아버지 할배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쓴 21페이지에 원순열 있잖아요. 퀘스천 넘버 2 그리고 퀘스천 넘버 1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셔야지. 그리고 원순열이 깨진다는 의미 꼭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 특강 형식으로 다시 원순열이 깨진다, 기준이 없다, 선택하지 못한다. 그리고 공간 내에서 어떻게 색깔을 칠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 전에 이제 다시 19페이지 이거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려워가지고 다시 설명할게요. 자, 필수예제 01번 아까 설명했으니까 더 짧게 다시 설명할게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학생은 이웃해도 좋고 남학생은 먼저 배치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직순열이라고 하면요. 남학생을 먼저 배치한다고 하면 5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배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리. 남학생을 먼저 배치하고 자리에서 여학생의 3명을 선택해서 계산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면 반대로 남학생을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남학생 배치한 상태에서 자리를 선택해서 여학생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원순열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학생을 배치하는 거죠. 몬타규의 처음에. 왜냐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5-1팩이 되고요. 5-1팩이 되고 근데 배치를 하자마자 이제 기준이 생긴다는 거죠. 배치하고 난 후에요. 남학생이 여기가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점 있는 남학생이 있다 그러면 회전하면 같으면 같은 걸로 취급하기 때문에 R로 나눠준다는 게 원순열의 공식이잖아요. 근데 배치가 끝나면 회전하면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남학생의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가 다르거든요. 회전하기 전에는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배치하기 전에는 이 두 개가 같은 거였었어요. 근데 배치를 하고 나서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배치가 완료가 되면 배치가 완료가 되면 원순열이 깨져요. 그래서 그 뒤로는 직순열로 계산을 하거든요. 직순열이란 일반 순열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5자리가 있잖아요. 5자리 중에 3자리 선택해서 여학생을 배치하면 돼요. 됐죠?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다시 설명할게요. 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있는데 할아버지 마주보고 센대요. 할배 할머니 있겠는데 여성 비하 노인 비하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부르게 해서 그런 거예요. 친근감 있죠, 할배 그러면요. 그래서 할배를 배치하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왜냐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할배를 딱 배치했죠? 그러면 회전하면 다 같잖아요. 그래서 1이고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1이라는 거죠. 할멈은요, 이 문제의 조건에서 마주보고 앉으라고 강제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경우의 수 1이에요. 그래서 할멈이 배치되는 경우 하나예요. 할아버지가 배치되고 할멈이 배치됐으면 뭐예요? 기준이 설정이 됐죠. 할배의 왼쪽이랑 할배의 오른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순열이 깨져서 나머지 4자리는 자녀를 배치할 때 직순열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경우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먼저 배치하는 경우 솔브 2가 있다고 그랬죠. 자녀를 배치할 때는 원순열이죠.
회전하면 같으니까요. 그래서 4-1팩이 되고요. 자녀가 배치가 됐으니 이제 기준이 설정이 됐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배치하는 경우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고 할배를 배치를 하면 할멈은 마주 보도록 앉아야 되니까 경우의 수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되셨죠?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원순열 21페이지 다시 보시면요. 자, 위에처럼 필수예제에 있는 내용처럼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되고요. 색 선택을 하고 색칠하기를 하고, 색 선택을 하고 색칠하기를 하는 방식으로 해요. 색을 어떻게 하면 색칠한 게 아니에요. 색 선택만 한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세 개를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4C1, 3C, 3. 됐죠? 또 하나에는 가운데를 칠하려고 덩어리를 나눈 거라서 얘를 칠하는 건 한 가지, 요 세 개를 칠하는 거는 원순열이랑 3-1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변형했었을 때,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를 변형했을 때 자유자재로 문제 풀 수 있는데 위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밑에 거 같은 거, 어려운 거 같은 거 거의 못 풀어요. 헷갈려하고 끝끝내 헷갈려하는 게 확률이에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 명확하게 아셔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확률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꼼꼼하지 못한 학생들이 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개념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자, 퀘스천 넘버 1, 영역은 4가지고 영역은 똑같아요. 색이 7가지예요. 그러면 색 7가지 중에서 칠할 4가지 색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 4색 중에서 하나 가운데 칠할 거, 테두리 칠할 거 선택을 하고 나머지 똑같이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7개 중에서 가운데 칠할 먼저 선택을 하고 6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테두리 칠할 거, 나머지 이렇게. 그럼 일관성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영역도 7개, 색이 7개예요. 그래서 색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 3개, 3개, 하나, 3개, 3개 이렇게 해서 7C, 6C3, 3C3. 분할의 경우는 같은 투명 바구니라서 겹칠 수 있어서 200분의 1을 해준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7C1 색칠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얘네를 색칠하는데 3가지 색을 여기다 칠할지 바깥으로 칠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두 개를 짝짓기를 하는 거죠. 그게 2팩이에요. A 패스, B 패스. A 패스, B 패스. 그래서 그걸 결정을 한 후 그 다음에 색칠하기를 해요. 여기 색칠하는데 원순열이죠. 3-1팩. 그래서 빨주노 이렇게 해서 빨간색, 주황, 노란색 칠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순열인데 여기 칠하면요 이제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죠. 이 바깥쪽을 칠할 때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순열이 깨져요. 그래서 바깥에 칠하는 3팩이 된다고 합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서머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서머리예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잠깐 보시면 그림이 새로 그려져 있어요. 이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엔 공간에서 정류면체예요. 정류면체. 위, 아래 옆을, 여기 위고요. 아래 옆, 여기가 아래예요. 이걸 칠한다고 합니다. 위에 칠하는 경우가 지금 몇 가지일까요? 6가지네요. 색, 물론 영역은 6개, 색도 6개예요. 색이 6개예요. 위에 칠하는 거 6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왜냐하면 6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칠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없어서 이게 회전을 해요. 막. 그러니까 위에 칠한 게 위에 칠한 게 아니라 밑에 칠한 거가 돼요. 공간 내에서라 그랬잖아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칠하면 아래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는 거는 5가지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아무 색이나 빨간색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왜 1이 되냐면요. 6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칠했지만요. 그게 회전하기 때문에요. 회전하기 때문에 얘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6분의 1이 돼요.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지만 얘가 회전하잖아요. 그래서 회전하고 공간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회전하면 같은 걸 동일한 걸로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6개 중에 빨간색을 칠했다고 해도 얘가 빨간색 5, 빨간색 5, 빨간색 5, 빨간색 5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을 해줘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준이 없을 때 칠할 때는 반드시 한 가지가 된다. 됐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3가지 경우로 설명을 할게요. 여기다 잠깐 설명 드릴까요? 잠깐. 이제 3가지 색깔이 있다고 쳐요. RGB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칠한다고 해요. 그러면 3C1이에요. 3C1. 그래서 R을 칠했어요. 칠했죠? 그러면 여기가 칠했는데 여기가 회전하면 같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같고 여기도 동일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 칠한 거랑 자 보세요. 여기가 R 되고요. 여기 R이 있는 경우랑 여기 R이 있는 경우 있죠? 이게 같잖아요. 그러면 배치하는 거를 3분의 1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 세 개가 다른 건지 알았는데 같은 거니까 3분의 1 이렇게 해준 거죠.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6개 중에 하나를 칠했는데 회전하니까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다 같은 동일하게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6분의 1을 해줘야 돼요. 됐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레드가 칠해져 있으면 여기는 기준이 생겼을 때 있는 5가지 칠하고요. 이제 테두리 옆에 테두리를 칠해요. 그거는 원순열이잖아요. 그래서 4-1팩 이렇게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건 정류면체고요. 이거는 위에 면이 짧고요. 아랫면이 긴 거예요. 그래서 위랑 아래랑 구별이 돼요. 그래서 위에 칠하는 거는요 6가지가 돼요. 그리고 아래 칠하는 건 5가지가 돼요. 아까 전에는 요 위랑 요 아래는 구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짧은 면이고요. 밑에는 긴 면이라서 구별이 돼요. 옆면은 어떻게 돼요? 원순열이라서 4-1팩 이렇게 돼요. 이번에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가 위아래면의 크기는 다르지만 이제 위에가 정삼각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 위에 칠하는 거 6가지, 아래 칠하는 거 5가지인데요. 그 다음에 옆에는요 4-1팩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요거랑 요거랑 구별이 되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전체를 필기를 하시고 이해를 해보십시오. 이 요면이랑 요면이랑 구별이 되니 원순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랑 아랫면이 다르니까 6가지, 요것도 아랫면이다 6가지, 윗면과 아랫면 같으니까 1가지 이렇게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